자, 첫 번째 주제 발표를 해주실 인하대학의 우장문 교수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발표 주제는 초중고 역사 교과서의 선사와 고조선 서술 문제 검토입니다. 제가 교과서 문제와 관련해서 간략하게 한 말씀만 드리면, 예전에는 국정교과서였습니다만은 지금 금인정교과서입니다. 그 8종의 금인정교과서가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 교과서 문제를 가지고 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좀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제안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로 제대로 된 교과서를 가지고 우리 학생들한테 가르쳐야 되지 않냐 해서 국사편찬위원회나 교육부에서 이 교과서 전담팀을 만들어서 관련 학자들을 이렇게 참여시켜서 좀 제대로 된 교과서를 하나 만들 필요가 있지 않나 하고 제안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 우리 우장문 교수님 발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저는 중등 교사로 한 36년 근무를 했습니다. 하면서 이제 교과서 바뀌어가는 과정을 쭉 지켜봤고, 또 최근에 와서 현재 교과서를 보면서 좀 문제점이 많다, 이런 것을 느껴서 한번 정리를 해보자. 이게 범위는 상당히 넓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체를 전반적으로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시대와 고조선 요 한정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내용이 많지만은 이건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화면빨이 잘 받질 않아 가지고 PPT 위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2015 개정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이제 그 교육과정에 의해서 나온 책을 가지고 현재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역사 쪽은 이제 국정교과서 중간에 중단되면서 2018년에 가서 이제 그 편찬 지침이 나왔어요. 그래서 뭐 2019년부터 배우고 하면서 좀 그 조급하게 좀 만들어졌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다른 과목은 모두 2015 개정 교육 과정이지만은 역사, 초등학교 사회는 국정입니다.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는 고민정 교과서로 되는데, 다 이제는 그 개정된 교육과정으로 배우고 지금 중3 학생들만 이제 내년에 한국사를 배웁니다. 개편된 걸 가지고요. 이제 그 교과서 초, 중, 고등학교 교과서 또 교육과정이 어떻게 됐는가 요거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9는 그 전에 현행 교과서 이전에 만들어진 교과서 교육과정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초등학교를 보면은 이제 요 전에는 구석, 신석기, 청동기, 고조선부터 해가지고 그냥 한 교과서에 5학년 2학기 때 초등학교에서 배웠는데, 지금은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는 3학년 때 배웁니다. 그리고 고조선부터는 5학년 때 가서 배웁니다. 그래서 이걸 뭐 이제 구석, 신석기, 청동기를 3학년 때 배워도 문제는 없습니다만은 3학년 수준에서 교과서를 써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구석, 신석기, 청동기는 학생들 그 3학년 수준에 맞추다 보니까 그냥 그림 위주로 해서 설명을 할 수밖에 없고, 이제 5학년에 가서 이제 고조선부터 배우다 보니까 뭐 3학년 수준에 배웠던 거하고 5학년 수준에서 배웠던 내용의 차이도 있고, 뭐 1년간의 어떤 공백도 있고 해서 조금 이게 이제 학자마다 어떻게 이걸 편제하느냐, 그 문제는 있지만은 제가 봐서는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중학교는 그 전에는 중2, 중3 때
2학년 때 3시간, 3학년 때 2시간 수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과서가 우리 옛날엔 국사라고 하다가 역사로 바뀐 것이 국사와 세계사를 이제 섞어 놓으면서 역사로 교과서명이 바뀐 겁니다. 그래서 섞어서 뭐 챕터별로 막 묶어서 교과서를 만들어 쓰는데 2015에 와서는 2학년 때 세계사, 3학년 때 국사 이렇게 배우게 만들어 놨습니다. 뭐 그것까지는 좋은데 2학년 때 3시간을 세계사를 배우고 3학년 때 2시간을 한국사를 배우는 쪽으로 만들어 놨고 또 하나는 중학교 과정에서는 전근대사만 배웁니다. 흥선대원군 이전. 물론 그 이유도 좀 간략하게 약수를 해놨지만은 그건 고등학교 가서 배우는 단어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현장에서는 이제 거의 가르치진 않을 겁니다. 교과서가 이제 2015에 와서 어떻게 변해갔는가 그 쪽수만 가지고 보겠습니다. 2002년 이제 뭐 초등학교는 계속 국정이죠. 사쪽이었다가 2015년에 발행된 그러니까 요 개정되기 이전에 만들어진 교과서가 아주 자세하게 써 있어요. 16쪽 구석기, 뭐 신석기, 청동기, 고조선 해가지고 16쪽에 걸쳐 썼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개편되면서 구석기 시대, 신석 시대, 청동기 시대는 3학년 때, 초등학교 3학년 때 배우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고조선은 5학년 때 5쪽 해서 12쪽. 뭐 쪽수에 대해서는 크게 저는 불만이 없습니다만은 이제 3학년 때 배우기 때문에 이게 연결이 고조선과 연결이 사실은 안 됩니다. 청동기 시대를 배우면서 고조선을 같이 해야 되는 건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그게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다음에 중학교 여기도 이제 쪽수를 보겠습니다. 사실은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고조선은 중학교에서 다 배운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고등학교는 그냥 요약해서 1시간 정도도 안 되는 분량으로 해서 수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중학교에 그러면 아주 자세하게 기술이 돼야 되는데 중학교 수준에서도 그 이전의 교과서보다 훨씬 간략하게 서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사시대와 고조선은 그 전 교과서에 비해서 아주 좀 그 내용이 많이 빠질 수밖에 없어요. 페이지 수가 줄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그래서 2015 교육과정은 한국사도 약화됐고 거기에서 전근대사도 약화됐고 더 약화된 것은 선사시대와 고조선 분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 전 교과서보다도 현행 교과서가 중학교가 원래 자세하게 고등학교 때 배울 것까지 다 배워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더 양이 줄었습니다. 이전의 중학교 교과서에 비해서도. 자, 고등학교 보겠습니다. 고등학교 이전 교과서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전근대와 근현대가 5대5였어요. 그런데 이제 바뀌면서는 1대3 정도로 전근대사를 간단하게 써놓고 넘어가는데 이게 더 문제가 뭐냐면은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고조선에 대한 학생들이 꼭 배워야 될 요소를 학습 요소라고 합니다. 이거와 관련된 건 전혀 없습니다. 고등학교 교과서에는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고조선을 쓰지 않아도 돼요. 지침에 의하면은 교육부 지침에 의하면은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고등학교 가서는 안 배워도 되게끔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고등학교에서 교과서를 어떻게 써라 할 때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게 1단원에 맨 시작할 때 그러니까 전근대사 이해해가지고 고대국가 뭐 지배체제가 처음에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서 처음 학생들이 꼭 가르쳐야 될 내용이 제가해이부터 나와요. 고구려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 이전 거는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다루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행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는
이 수준이 그 고조선까지의 서술, 물론 교과서마다 8종 교과서니까 다르지만은 어떤 것은 초등학교만도 못한 그런 쪽으로 서술이 되어 있는 교과서도 있습니다. 이것이 검정해서 이거 다 심사해 가지고 통과시키는 거거든요. 출판사에서 목숨 거는 겁니다. 이거 열심히 사람들 불러가지고 돈 많이 주고서 만들었는데 안 팔리면은 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다 이제 심사위원들의 통과해서 하는 건데 이제 이쪽 사람들이 제가 봤을 때는 이쪽은 내용을 별로 보지도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뭐 성취 기준 학습 요소에 들어가지도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쪽이 조금 그 뭐 심사 부분 쪽도 그렇고 내용 부분도 그렇고 많이 좀 빈약하다. 특히 고등학교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고등학교 교과서 보시면은 여기 이제 원래 이제 2002년 이때 이제 18쪽이었어요. 고조선까지 쪽수가. 그리고 이제 이 이전에 우리가 이제 그 개정되기 이전에 2009에서 만들었을 때도 11쪽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등학교 8종 교과서의 평균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고조선 쪽수가 3쪽 정도입니다. 출판사마다 다른데 특히 비상교육 같은 데는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고조선을 한쪽에다 다 다뤄놨어요. 그리고 이제 그나마 좀 잘 그 자세하게 쓴 데가 천재교육 정도. 출판사마다 누가 그 책임을 맡고 있느냐, 어느 교수가 맡고 있느냐에 따라서 출판사마다 이렇게 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거 뭐 보신 분 있을 겁니다. 이게 지금 대학교 1학년생들 수능 봤을 때 한국사 필수잖아요. 모든 학생들이 다 수능을 봐야 되는데 1번 문제입니다. 이거는 초등학교 3학년만 돼도 다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이렇게 문제 수준을 냈습니다. 이거는 학생들이 열심히 안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쪽을. 그 문제가 보면은 지금 보고 있는 유물은 땡땡땡 시대에 제작된 뗀석기입니다. 뗀석기를 찾으라는 문제예요. 석기 돌이잖아요. 돌로 된 거는 일본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청동이고 철입니다. 이건 뭐 조선시대 거, 철기 시대 거, 청동기 시대 거, 석기 이거 하나예요. 이게 고3 학생들에게, 대학교 들어간 학생들에게 낸 문제입니다. 이쪽은 뭐 별로, 제가 그런 이제 한번 얘기를 들었어요. 뭐 야, 이게 선사 시대를 너무 적게 했다라니까, 이 선사 시대는 역사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건 고고학끼리 책을 하나 내든 가면 되지 뭘 그러느냐. 이 정도로 역사학자들이 좀 그 이쪽 선사 시대를 조금 뭐라고 하나 차별대화한다 할까 뭐 그런 면이 이런 문제에서도 나타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문제를 또 수능 낼 때 뭐 이럴 때도 선사시대 전공한 사람들이 거의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교과서 집필할 때도 마찬가지고. 이제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자, 초등학교 5학년 교과서입니다. 5학년 때부터 이제 배운다고 그랬죠. 이렇게 고조선 건국에서 이제 처음에 이렇게 나오는데 저도 야, 그럼 왜 이 전 건 안 가르치나 봤더니 3학년 때가 있었어요. 이게 이제 3학년 2학기 때 교과서 이제 구석기 시대 이제 요 한쪽으로 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슷하게 고등학교 수준의 책이 나와요. 고등학교. 그게 제일 문제인 것 같습니다. 좀 더 올라가면서 심화돼야 되는데 이게 이쪽 분야는 조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고등학교 6종 교과서입니다. 원래 8종 교과서인데 6종만 했어요. 이제 나머지는 심사하는 사람들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6가지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건 고등학교 8종 교과서입니다. 이제 내용들을 보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 비상교육에서 나온 교과서인데 아까 쪽수가 적다랬죠. 여기 보시면은
구석기 시대 요 한 두 줄 반 정도, 신석기 시대 요렇게, 청동기 시대 여기까지, 고조선 요렇게 해서 이게 끝이에요. 고조선까지. 고등학교 과정입니다. 이것이. 이게 그리고 또 뭐 해냄 교육에서 해냄 에듀에서 나온 건데 여기는 더해요. 이게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입니다. 이게 이제 제가 봐서는 유치원생들 막 가르치고 이제 호기심 줄 때 그림으로 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거든요. 쪽수는 청동기 시대 한쪽이지만은 이게 그림이에요. 이걸로. 이거 어디 그냥 일반 어린이들 그 한국 역사 도서 그 보면 이런 식으로 많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 초등학교 정도면 이해는 가는데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이렇게 설명을 하고도 검정을 통과했다는 것은 검정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게 초등학교 교과서예요. 초등학교 청동기 시대 이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요것이 이제 고등학교 청동기 시대 뭐 다를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야 이게 수준에 맞게 좀 교과서를 펼쳐내야 되는데 우리는 그게 연결이 안 됩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과서 쓰는 사람들끼리 어떤 그런 협의라든가 이런 연결끈이 없어가지고 어떤 단계로 좀 가르치자 이런 것이 물론 뭐 교육부에서 이걸 지침을 만들어 놓지만은 이게 연결이 안 되는 단계별로 좀 가르쳐야 되는데 이게 좀 문제입니다. 그럼 이제 구석기 시대 이제 제가 보면서 조금 좀 설명드린다랄까 그런 것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두 가지 지도를 놨는데 제가 봐서는 이쪽 게 그래도 조금 더 잘 한 것 같고 이쪽은 이쪽 그 경상도나 전라도 지역엔 구석기 지역을 넣지 않았어요. 분명 여기 하면 순천 월평에 가면은 이쪽에 순천 해놨지만은 여기 후기 구석기 지역으로 아주 중요한 유적이 있습니다. 그 이건 사적이에요. 구석 시대 사적이 5군데입니다. 파주, 연천, 뭐 공주, 단양, 이 순천 5군데. 이건 국가에서 아주 중요하다고 여기는 유적들이라 표시해 놓은 건데 여기는 없습니다. 그냥 옛날 거만 보고 한 거예요. 그대로 그 전 거. 그리고 그 전에 이제 왜 이 만주 지방에 표시 안 했느냐 하니까 이제 교과서 이번에 나온 데서는 이 만주 지방은 다 해놨어요. 이건 좀 바람직한 것 같아요. 이쪽에 신석기, 청동기까지 해가지고 연결이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2021에 와서 이렇게 바뀐 경우는 조금 긍정적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뭐 여기 들으시는 분도 다 그렇게 배우셨겠지만 우리나라 벼농사 시작은 청동기다 이렇게 다 배워왔을 거고 지금도 많은 교과서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미 뭐 한 5,000년 전에 벽시가 발견됩니다. 한 30년 전부터 해가지고 벽시가 많이 발견이 돼요. 신석기 유적에서. 그래서 일부는 이제 반영된 교과서도 있어요. 물론 거기에 뭐 신석시대 벼농사가 시작됐다 그건 나오진 않지만은 그런 뉘앙스를 품은 뭐 천재라든가 동화 같은 데 대해서는 벼농사가 본격적으로 보급되었다. 본격적으로 했다는 것은 그 전부터 농사는 졌는데 이때부터 벼농사가 본격적으로 됐다 이거고 한반도 남부지방에서는 벼농사도 확대되었다는 것은 그 전부터 했었을 것이다 이런 뉘앙스를 풍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나머지 교과서는 그 전과 다름없이 그냥 그전 교과서를 뺏겨놓은 겁니다. 예, 뭐 이게 이제 초등학교 고조선 영역 지도입니다. 물론 이 영역 지도가 2002년 영역 지도하고 뭐 변한 건 하나도 없어요.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고인돌을 원래 전공을 했습니다. 고인돌 분야를 보면은 여기 이제 고창에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고창 그 세계유산 탁자식 고인돌이 이쪽 뭐 북한이나 이쪽 만주 지방에 있는 거 못지않게 아주 전형적인 탁자식 고인돌이 있습니다. 그것도 빠져 있어요. 그리고 그 위에 와서 충청남도 홍성에도 7개 있고 보령에도 한 24개가 있고 뭐 서천에도 4개가 있고 그런데 그런 것이 다 빠져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영역을 여기서는 뭐 유물 분포 범위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그런 것을 굳이 이건 국정교과서거든요. 초등학교. 여기 지필진이 엄청 많이 참여하는데 아직도 이걸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또 이제 이쪽 함경도 가면은 함경남도에도 두 군데 있고 또 함경북도에도 있고 양강도에도 있고 이 평안 저 함경도와 양강도 이쪽에도 탁자식 고인돌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그리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봐서는 이거는 어떤 의도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제가 이게 그전에는 없던 내용인데 새로 써놨어요. 이걸 보고서 좀 깜짝 놀랐습니다. 이 유물들이 공통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만주와 북한 지역이 고조선의 문화 범위라고 짐작할 수 있다. 이걸 써놨어요. 이건 한 학자의 주장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미송리식 토기하고 비파형 동검하고 탁자식 고인돌이 겹치는 데만 고조선 땅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게 요렇게밖에 안 되거든요. 요렇게 여기만 고조선 이것도 고조선 영역도 아니고 고조선 문화 범위입니다. 아니, 고조선 문화 범위라면은 비파형 동검도 관련 있고 하면 여기까지 사실은 다 돼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굳이 이거를 써놓은 걸 보고 아 이게 조금 좀 심해지는 게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초등학교 때 배우고 그리고 재미있는 거 고등학교 가면 미송리식 토기가 없어요. 고등학교 이 고조선 지도에는 있으려면 사실은 고등학교 수준에 가서 있어야 되는 겁니다. 미송리식 토기가 수준으로 봐서는 근데 이렇게 좀 거꾸로 되어 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교과서 이제 고등학교 중학교 교과서인데 여기도 없고 그리고 이제 고인돌만한 근데 이쪽은 여기는 탁자식 고인돌이 없는데 또 여긴 표시를 해놨더라고요. 이게 아마 동해 같은데 동해에 조만하게 발견됐는데 그것은 고인돌이냐 아니냐 그게 논란이 많은 겁니다. 근데 그거 이제 신문에 한번 났었는데 그걸 가지고 해놓은 거고 대구는 탁자식 고인들이 없거든요. 그런데 여길 또 해놨더라고요. 여기 그 대구 사람한테 물어봐도 없답니다. 저도 이제 답사를 우리나라가 다 해봐가지고 이쪽에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그려놓은 것도 있고 오른쪽 건 비교적 그래도 뭐 영역 이 범위 뭐 문화 범위 이거는 뭐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예,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뭐 이쪽 지도는 그래도 좀 잘 그려놨어요. 거의 다 보면 비슷해요. 이쪽 함경도 쪽은 거의 없습니다. 남한에는 있는 것이 있고 없는 것이 있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제가 말씀드릴 것은 비파형 동검을 하나 예를 들어놨어요. 근데 비파형 동검이 고조선 뭐 영역에서 나온 대표적인 유물이다 하는데 부여 송문이 걸 놨어요. 부여는 여기 있잖아요. 그럼 여기도 이렇게 해놓든가 이게 좀 앞뒤가 안 맞게 그냥 그림만 해놓은 거지 생각을 않고 사진을 싣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등학교 보겠습니다. 예, 고등학교 또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있고 이게 아까 고등학교가 이제 금성인데 아까는 중학교는 지명이 없었어요. 근데 여기 고등학교는 지명을 써놨어요. 차라리 중학교에 지명을 써놓고 고등학교는 안 써놔도 괜찮은데 뭐 중학생 수준이면 아직은 그 지리적 감각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런 면에서 좀 같은 출판사면은 좀 상의를 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게 좀 빨리 하겠습니다. 예, 여기도 부여 송국리 거 돼 있고, 이게 이제 여기 이제 고등학교 8점 교과서 중에서 이걸 제일 좁게 해놨어요. 여기 저자가 어떻게 보면 그 지학사 교과서의 대빵 되는 분이 이걸 주장하는 분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 주장대로 이렇게 딱 그려놨습니다. 요거 뭐 비교적 뭐 아까 말씀드렸던 그 교과서
요 정도는 적어도 그려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뭐 다른 거의 그렇습니다. 탁자식 고인돌이 제대로 반영된 것들이 없어요. 한 출판사 말고는 거의 없습니다. 이게 요새 거 이게 뭐 벌써 북한에서도 이게 논문 나온 지도 꽤 오래된 거고 남한에서도 이게 세계유산 된 지에도 오래됐는데 그런 것도 하나도 반영 안 해놓고 이거를 그냥 그전 걸 그대로 계속 실른다는 것이 참 문제가 공부를 안 한다. 물론 뭐 갑자기 바꿔가지고 책 써 하니까 뭐 전격 그냥 뺏길 수밖에 없지만은 이런 걸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고 요거는 뭐 폐기되었던 뭐 국정 교과서입니다. 뭐 정권 바뀌기 전에 거기에는 뭐 고인돌이라든가 이런 건 제대로 이렇게 여기 있습니다. 원래 여기 이렇게 있고 있습니다. 요 정도는 그려놔야지 그래도 좀 바르게 그렸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참성단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과서가 다음은 지금 15권 정도 되는데 요 한 교과서, 고등학교 지학사 교과서에만 실려 있습니다. 홍익인간도 역시 모든 교과서 초중고 고등학교 중에서 한 교과서에만 홍익인간 단어가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단군영정은 모두 없어졌습니다. 홍익인간이라든가 참성단은 교과서 바뀌기 이전까지는 거의 절반 정도에는 실려 있었어요. 근데 이거 바뀌면서 하나 있거나 한 교과서에만 있거나 없거나 그 정도로 됐습니다. 그리고 낙랑군에 대해서는 그전 교과서가 한 절반 정도가 그전 교과서는 한 5권 정도의 이 낙랑군이 표시가 안 돼 있었는데 지금은 모든 교과서에 다 있고 한 교과서에만 낙랑군 표시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아직 그 위치 문제가 확실히 된 것 정해진 것도 아닌데 여기다 다 실는 것은 이 교과서를 뭐 쓰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검정위원들 이런 분들의 어떤 압력 왜냐면 교과서를 팔아야 되니까 출판사 입장에서 눈치를 봐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그 새 출판사에서 이런 것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낙랑군이에요. 근데 낙랑군을 긍정적으로 써놨어요. 우리나라의 문화를 전달해주는 역할을 했다. 그래서 평양 일대에 자리했던 낙랑군에서는 고조선의 유민과 한에서 온 사람들이 융합되었다. 사실 뭐 식민지였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그 밑에 가면 낙랑군은 삼한, 가야 등과 경제 문화적으로 교류하다가 고구려에 통합되었다. 그리고 그 후에 낙랑군은 중국 문화를 한반도에 들어오는 창구 역할을 했다. 물론 그 역할도 한 건 사실이겠죠. 근데 밑에도 마찬가지고 다 중국의 문화가 한반도에 들어오는 창구 역할을 오랫동안 역할을 하며 오랫동안 번성하였다. 이제 이게 이제 요게 이제 그 위에 나왔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 여기에 이렇게 짧게 써놓고 굳이 이거를 할애해가지고 낙랑군의 어떤 긍정적인 면만을 이렇게 부각시킬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새 교과서에서 이렇게 돼 있어요. 낙랑군은 삼국 및 가야의 발전에 영향을 끼쳤으며 시간이 지나면서 토착화되었다. 그래서 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이게 일제 식민지 시대하고 이거하고 비교했을 때 뭐 우리 이들과 맞서 싸우다가 많이 죽고 했을 텐데 그런 경우는 그런 건 아무것도 안 쓰고 물론 긍정적인 것도 좋지만은 낙랑군을 꼭 이렇게 써야 되나 꼭 써야 되는 중요한 부분인가 그런 생각은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교과서 바뀌면서 가장 놀랐던 것이 동북공정을 학습 요소에서 제외시켰다는 내용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학습 요소는 교과서에서 학생들이 꼭 배워야 될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전 교과서까지는 독도하고 동북공정이 꼭 배워야 될 가장 중요한 학습 요소였습니다. 그런데 동북공정 자체를 다 빼버렸어요. 그래서 교과서에서 동북공정 안 써도 아무 관계 없습니다. 역사책에 유일하게 나오는 것이 동아시아사입니다. 고등학교 동아시아사. 그것도 맨 끝 단원에 나와요. 맨 끝 단원 배우지도 않습니다.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한국사에서는 없어요.
그래서 이게 좀 누가 봐도 뭐 중국이 뭐 시진핑이가 한반도 전체가 중국 땅이었다 이렇게도 생각하고 있는 이 마당에 동북공정이라는 내용 자체를 빼버렸다는 것은 이건 누가 이걸 빼자고 선동했는지 그 사람은 상당히 나중에 꼭 비판 받아야 될 그런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조금 시간이 오버한 것 같은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장문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장문의 논문을 그 PPT로 잘 정리해서 발표해 주셨는데 초등학교 교과서 그리고 중학교 교과서 6종 그리고 고등학교 교과서 8종을 다 분석하셔서 선사와 고조선 서술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참 이 교과서 문제가 중요하고도 참 심각하구나 한 걸 느꼈습니다. 아울러 또 한 가지는 교과서도 중요합니다만은 저도 대학에서 한 20년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만은 너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안 배웠냐 이러면 이과로 가면 아예 안 배웁니다. 이 역사 교육 우리 커리큘럼도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